자, 오늘 무료 연애 진단에 11월 29일 날 올라온 사연이고요. 제목이 썸녀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 있을까요? 예. 야, 채팅 안 하셔도 돼요. 몰래 듣기만 하세요. 예. 썸녀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 있을까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님은 영어인데 더치인가? 예, 더 듀치? 예, 더치님이라고 할게요. 남자분이시고 24살의 대학생이십니다. 예. 교제 기간은 얼굴만 알던 시기가 한 두 개의 학기 정도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재회 문제가 아니라 썸남 썸녀, 그냥 썸남 썸녀 문제입니다. 자, 사연이 굉장히 짧은데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별 과제로 제대로 대화를 시작했으며 약 2주간 카톡 후 첫 만남 때 같이 영화를 봤었으며 중간에 어깨 토닥거리는 스킨십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자주 하는 거의 습관적인 거라 저도 모르게 했다고 해요. 그 후 두 번째 만남을 위한 약속을 잡고 두 번째 만남 때 같이 시내 구경을 하고 지냈는데 썸녀의 고딩 친구, 현 대학교 친구들에게 저희 둘이 만나는 걸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남 이후 카톡 대화도 답장이 늦는다거나 하는 등으로 변하다가 둘이 만나는 상황을 학교 내 다른 이들이 알게 되는 상황에 매우 부담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적 카톡과 개인적인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합니다.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여자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곧 있으면 방학인데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상관없으니 관계 개선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예. 일단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이 여자분이, 이제 상대 여자분이, 어, 학교 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들이 매우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더치님이 더치님과의 그런 어떤 감정이 커지기 전에, 그러니까 확실해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걸 또 만나는 거, 뭐 사귄다, 헤어진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조금 여자분은 싫어요. 왜 싫어하냐면 여자분들에게 이거는 미스테리의 그 심리 용어가 있는데 ASD라고 해서 안티 그 슬럿 디펜스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영어로 이게 미스테리는 미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어렵게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 싸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방어 기제가 있다라고 미스테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쉬운 여자로 보이게 되는 게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이 남자를 만났다가 또 헤어졌다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게 사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왠지 내가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내 마음에 확신이 오기 전까지는 이 관계를 오픈하기를 싫어해요, 여자들은. 예.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그 관계가 확고히 되기 전까지는 내가 마음이 확실히, 내가 더치님을 확실히 만나야겠다, 이 여자애가 확실히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관계가 밝혀지게 되면 이거 불편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난 마음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는데 마치 이걸 사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주변에 소문이 나면 어떡하지? 내가 약간 내면적으로 좀 싸구려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또 이 남자 저 남자 만난다라는 소문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사적인 카톡이나 개인적인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하면요, 자제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했지만 다시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학기는 끝나지 않습니까? 예, 학기는 끝나고 나서 방학 때 연락하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더치님이 무리하게만 연락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연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연락 방식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연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연락 방식을 어떻게 이어나가냐면 무조건 매일매일 연락을 해야 사랑이 더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연락을 하면 사랑이 되게 커지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들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경우가 많냐면 매일매일 연락을 밤새 해. 그거 갖다 한 달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랑 되게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재미있는 게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미있는 게임을 선물을 했어. 예를 들면은 뭐 유명한 게임이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해. 스트리트 파이터를 갖다가 선물을 해줬는데 그 게임을 갖다가 맨날 깨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맨날 왕을 깨는 거야. 왕을 갖다가 오늘도 깨고 내일도 깨고 내일 모레도 깨고 계속 깬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처음에는 뉴라는 캐릭터로 깼다가 캔으로 깼다가 달심으로 깼다가 뭐 여러 가지 캐릭터 다 깨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내내 하다 보면 질리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여러분들이 그 연락을 계속하는 행동들이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하루 종일 연락을 붙잡고 있으면 이게 너무 여러분들은 힘도 들고 좋은 감정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30일 동안 열심히 하다 보면은 누구 한쪽은 떨어져 나가는 쪽이 발생을 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CC든 썸을 아주 좋아서 썸을 서로 불이 붙어가지고 썸을 타는 사이든 말이죠. 상관없이.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인 관계에서도요, 의무적으로 매일매일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얼마 못 가요. 왜냐면, 에너지라는 걸 갖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라는 걸 갖고 있고요.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닳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하는 건 계속 상대방 연락이 오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고 상대방 연락이 오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건 에너지를 쓰는 행동이에요.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지쳐서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자친구가 막 마냥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막 연락 맨날 해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막 여자친구가 그런 얘기해요. 아, 나는 나한테 맨날 연락해주는 사람이 되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해줘요. 열심히 해줘요. 열심히 해줘봐요. 그러면 어떤 거랑 똑같으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 먹고 싶다라고 엄마 나 배고파라고 했더니 이걸 뭐 하루 종일 먹을 음식을 다 차려놓은 거야. 예. 하루 종일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차려놔야 되는데 내가 뭐 하루 종일 먹을 음식을 다 차려놓고 그걸 한 끼에 다 먹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연애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이렇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연락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기본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연락을 할 때 조언을 좀 해드리면 이건 강의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연락을 하실 때는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없이 연락을 하게 되면 쓸데없이 연락을 길게 뽑을 수밖에 없어. 자꾸 연락을 길게 뽑으려는 행동만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지루해져요. 그리고 할 말도 없고. 그래서 무슨 얘기하지? 어떻게든 이어나가야지 라고 해서 막 계속 이어나가고 계속 전화기 붙들고 있고 막 카톡 붙들고 있는데 사실 서로 할 말도 없고 지치고 얘가 이제 그만 속으로는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걔가 계속 연락이 오니까 응대해주기 바쁜 거예요. 예. 사람 속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서로 할 말도 없고 지치고 별로 할 말도 없는데 계속 연락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잘 모르면은 연애라는 거는 뭔가 판타지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이어나가시기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얼마 못 가서 둘 중에 한 명은 퍼지게 됩니다. 예. 그게 서로 안 좋아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실 때는 항상 목적성을 갖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거는 만나는 거지 사실 연락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연락만 하고 못 만나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연애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을 못 만나고 연락만 하셔도 돼요? 저는 그런 채팅만 하는 사이버 러버를 하고 싶진 않거든요. 나는 실제로 현실에서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고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지 내가 사이버에서만 내가 채팅하고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카톡만 한다고요? 예, 그런 연애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 연락은 만남의 통로로만 사용을 하는 게 원래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데이트 약속을 잡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가끔은 뭐 연인 사이니까 서로 연락은 뭐 2, 3일에 한 번씩은 주고받겠죠. 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면 그게 바로 커플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게 안 되시면은 뭐 연락을 만나지도 못하는데 연락만 계속하면요 스트레스로만 작용을 하고 내가 내 할 일을 못 하잖아. 연락 받느라고 계속 연락만 연락만 받으려고 계속 핸드폰만 들고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이 잘 안 돼요. 예. 이제 알겠죠? 좀 여러분들이 좀 어른스럽게 연애를 하시려면 이 연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락은 항상 만남의 통로로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방학하고 나서 어떻게 카톡을 시작하면 될까요? 현재 카톡 답장 오는 시간도 기본 한두 시간에서 어쩔 땐 다음날 답이 오는 경우도 이제 더 이상 연락을 하시지 마세요. 예.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그러니까 연락을 할 때는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목소리 듣고 싶으면 전화해서 목소리 듣고 끝나면 돼. 응?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연락을 이어나간다고 해서 뭐 본인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이거 이미 버릇이 많이 나빠진 거예요. 네. 그 더치님, 이건 버릇이 많이 나빠진 거예요, 이미. 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미 좀 버릇이 많이 나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연락은 내가 만나기 위한 통로로만 사용해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은 스타터 강의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스타터 강의에다가 제가 그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에다가 다 올려드린 내용 있죠?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목소리 듣고 싶으면 전화해가지고 목소리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은 뭐 데이트 약속을 잡는다 그러면 오늘 되게 오늘 같은 날씨에 왠지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생각난다 막 이런 것들 보내고, 그러면 걔가 그래 맛있겠다 얘기하면은 그래 다음에 나 언제 여기 근처에 그, 그 맛있는 내 삼겹살집 알아놨거든 거기로 한번 가자라고 얘기를 해서 꼬시는 거 그런 거 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셔야지 아마 작업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갖다가 유튜브에다가 진짜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예. 개똥나치님,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더치님, 제가 마음을 만드는 사람인데, 마음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 본인이, 본인이 쫓아다니시면요, 상대방은 나를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 연인 관계가 형성되고 안 되고는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똥나치님.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리고 마음이라는 거 커지게 만들 수 있죠. 제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게 만들어 드리자면 어머님 밥상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싫어가지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아니, 우리 더치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밥을 안 먹는 이유가 어머니가 싫어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응? 어머니 밥을 왜 안 먹는 거예요? 응? 어머니가 쫓아다니니까 안 먹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잖아요. 어머니가 밥그릇 들고 얘야 밥을 먹어라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고 막 밥을 여러분 입에 쑤셔 넣으려고 막 푸시를 하니까 나 귀찮고 엄마 귀찮아 나 안 먹는다 그랬잖아 내가 알아서 가서 먹을게 그랬더니 야 너 가서 먹는다고 하면서 왜 맨날 안 먹잖아 너 와서 먹으라고 맨날 이렇게 잔소리 하니까 귀찮아 나 안 먹어 집에서 탈출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미워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쫓아다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개똥나치님이 구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개똥나치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만나지를 말았어야 돼. 이거 데이트도 하지 말았어야 되고, 연락도 처음 시작했을 때 연락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만났다라는 건 본인 자체가 구려서 안 만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쫓아다니는 행동 때문에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개똥나치님이 구려서 그런 게 아니라 개똥나치님이 구려서 그런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얘가 좋아했다가 이후에 싫어진 거는 개똥나치님의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 당연하잖아요. 이건 너무 나의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개똥나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본인이 아예 진짜 구려서 문제였으면 처음부터 만나지 말아야지. 그죠?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헤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재회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사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되게 여자분이 막, 여자가 나를 막 쫓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여자친구가 막 나를 맨 처음엔 쫓아다니고 막 좋다고 해서 만났는데, 나중에 한 1년 만나다 보니까 주도권이 이게 바뀐 거야. 내가 이 여자를 쫓아다니고 막 군속하고 단속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친구가 막 쫓아다녀가지고 내가 만나줬는데, 나중에 주도권이 바뀌어가지고 남자친구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사연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아,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판단을 해야지, 내가 애초에 구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처음부터 있었지. 마음이 변했잖아요. 그죠? 예.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잖아요. 예. 이게 문제지. 사실 여러분들 뭐가 문제입니까? 예. 가치적인 문제예요. 이게. 그죠? 예. 좀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더치님도 개똥나치님은 좀 공부 많이 하세요. 이렇게 이거 완전 기본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개똥나치님은 공부 좀 유튜브 보시고 공부 좀 하시면요, 이런 질문 잘 안 와요. 예. 이거는 스타터 강의부터 차근차근히 보시면 아마 도움 되실 거예요. 강의편을 잘 보세요. 그리고 스타터 강의 보시고 프레임 강의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악습도 보시고, 제가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는 그거는 진짜 중요한 거니까 매일 돌려보세요. 진짜 정말 도움 되실 거예요. 연애하시는데 진짜 도움 되실 거예요. 예. 할게요. 예. 이제 계속 무료 연애 진단에 있는 꿀슈닝님 사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30일 날 올려주신 글이고요. 예. 제목은 헌신과 갑질이 동시에 했던 저도 제외할 수 있을까요? 예. 예, 기다려 보십시오. 예, 재회를 하시려고 하시고요. 여자분이시고 31살의 회사원이시라고 합니다. 교제 기간은 4년 정도 되셨고요. 예, 사연을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미루코님. 2달 전에 헤어지고 유튜브에 재회를 줄기차게 검색을 했는데, 이제야 미루코님을 뵙게 되었어요. 며칠 새 정말 도움되고 과학적인 설명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미루, 미루코님 강의가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제 재회를 도와주세요. 예. 저는 제 소울메이트인 사람을 꼭 다시 만나서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제 정신이 아니라 두서없고 다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이 많은 글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친과 저는 팀만 다른 사내 연애로 4년여를 만나다가, 남친은 올해 7월에 이직 준비를 위해서 퇴사를 하고 본가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헤어지던 날 얘기예요. 9월 중순쯤이었어요. 평소에 저는 음력 생일을 집에서 가족들하고 보내와서 열흘 정도 뒤에 있는 양력 생일은 남친하고 보냈어요. 하지만 이번 음력 생일은 가족들이 바빠서, 이번 음력 생일은 남친과 같이 보내자고 3일 정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보고 싶었던 교회 레스토랑이 있어서 제가 거기 가자고 했어요. 그러고 음력 생일 하루 전에 몇 시에 만날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오빠 나 생일 선물 뭐 해줄 거야? 장난식으로 얘기했어요. 남친은 대뜸 화를 내며 우리가 언제 음력 생일을 챙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화날 일인가 싶어 또 융통성 없이 구는 거냐며, 이번에 음력을 보내게 됐으면 올해 생일은 이날에 맞춰서 챙겨주는 게 상식 아니냐고, 맨날 시키는 거나 잘할 거냐고, 너가 지금 백수니까 시간 충분할 줄 알았다고 마음 아프게 말했고, 남친은 그게 네 생각이라며, 선물이란 건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지 그렇게 급하게 하면 되는 거냐고 남친답지 않게 화를 내는 거예요.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시비를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만나지 말자고 하니까, 내일만이 아니라 평생 만나지 말자며 연락이 없고 그 다음날 음력 생일에도
양력 생일에도 지금 헤어진 지 2달째인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저는 생일을 중요시하지만 사실 생일을 잘 챙겨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남친은 평소 마음적으로 잘하는 스타일이고 저에게 뭐든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저도 크게 결핍이 없어서 바라는 게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라는 게 없었다라는 건 뭐냐면 서로가 이제 프레임이 약하다라는 얘기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요것만 조금 읽어봤는데도 조금 알 수 있는 게 꿀슈닝님은 남자친구도 그렇고 꿀슈닝님도 그렇고 사실은 그 프레임 뭔가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고 뭘 좋아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상대방이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주고 약간 이런 무미건조한 만남을 지속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연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마음에도 그냥 어떻게 사귀게 되면은 그냥 그게 연애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어떤 끌림이 없어도 그냥 만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결혼을 할 시기가 닥치거나 아니면 이 사람하고 평생을 미래를 약속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는 이게 머리가 벙 찌는 순간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리고 나이가 막 잘 모르고 해가지고 만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서로 잘해주고 해서 이성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서로 싸우지도 않고 그냥 뭐 서로 원하는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 줄 알거든요. 근데 사실 이 끌림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생각이 드는 순간은 생각을 할 시간에 그런 게 많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성격 차이로 싸운다던가, 그죠? 자존심 싸움 한다던가. 예, 상황이 안 좋은 남자친구에게 막 닥달을 하는 이런 상황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 결혼이 딱 생각나면은 그때부터는 싸우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건 좀 내가 이 여자랑 평생 살거나 이 남자랑 평생 산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무런 끌림 없이 이렇게 사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결혼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예.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혼나는 게 아니라 혼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까다로운 편이라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사오거나 선물을 하면 화를 내니까 남친도 자진해서 뭐를 해줄 수 있는 거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이건 사실 남자친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 남자친구가 이거는 뭐 여자친구의 부탁 이런 짜증 갖다가 누가 들어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꿀슈닝님은 남자친구에게 어떤 나를 컨트롤해줘. 나의 이런 불만을 잠재워줘. 라고 해서 이 내면 세계에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내면 세계에서 내면 세계가 있는데 이 내면 세계에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꿀슈닝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사연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조금씩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불안 증세를 갖다가 남자친구한테 칭얼댄다라던가 약간 나 이런 걸 봐줘 이렇게 하면서 약간 불만사항이나 이런 걸 갖다가 계속 테스트하는 행동을 하는데 이것을 미스테리는 쉬 테스트라고 아예 정의를 했습니다. 예. C 테스트가 뭐냐면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해내는 테스트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갖다가 이런 불안증을 갖다가 표현했을 때 남자가 어떻게 이걸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남자를 매력적인 남자로 생각할 건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행동을 갖다가 C 테스트라고 해요. 예, 근데 여자분들이 다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미스테리라는 사람이 이걸 아예 용어로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꿀슈닝님이 하시는 행동은요 딱히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이 남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 증세를 계속 푸시하는 행동이라고 봐요. 예. 모든 여자들이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단어가 좀 적나라하긴 하죠. 예. 예. 데이비드 코님이 나가셨어요. 참여하셨구나. 예. 근데 이게 꿀슈닝님이 뭔가 내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한 여자들만의 행동이에요. 근데 너무 심각하면 안 되긴 하는데 지금 남자친구의 행동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나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충분히 나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친구가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자기 줏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꿀슈닝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터져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예. 서로 끌림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저냥 만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이 내면 세계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표현합니다. 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자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 데이비드 코님 잘 들어보세요. 남자분들에게 그러면 어떤 키를 알려드리냐면 여자분들을 꼬시기 위해서는 이 C 테스트만 대부분 잘 통과하면은 여자를 꼬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걸 갖다 장기적인 여자분들은 나이가 먹어도 여러분들 그래서 이 그냥 여자친구만 C 테스트를 나에게 날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할머니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그렇고 여러분들 7살짜리 조카도 그렇고 나에게 C 테스트를 날려요. 이게 이건 이 여자들의 본능적인 거예요. 맨날 그러잖아. 야, 너는 남자가 돼서 뭐 이렇게 하면서 여자분들 보면 어머니도 그렇고 항상 잔소리가 심하죠, 여자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미스테리가 C 테스트라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라는 존재는 남자를 테스트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걸 모르면은 연애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예. 예. 행복긍정님이 남자도 비슷한 테스트를 하신대. 예, 그거는 제가 또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여자분들의 기본적인 약간의 불안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뭔가 이게 내가 잘못된 여자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연애를 못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기념일에 정말이지 기깔나게 챙겨주는 편이었거든요. 자, 아무튼 남친은 해주면 정말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고 절대 거만해지거나 콧대가 높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 그죠? 그 은빛진주님이 얘기하셨지만 여자는 늘 확인받고 싶어하는 존재다. 이런 것들이 그거예요. 예. 남자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냐고요? 무시하면 됩니다. 예. 테스트를 처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일단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면 C 테스트에 말려드는 거예요. 예, 이건 프레임적인 건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거나 내가 막 그거에 대해서 동조를 하게 되면 그 C 테스트가 더 강력해져요. 아, 이 새끼가 병신이 맞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시하는 방법이에요. 아, 그럼 걔가 어떤 식으로 나를 테스트하더니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 주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 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그런 남자를 원해요. 내가 막 뭐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막 예민하게 굴고 막 상대방을 갖다가 막 이어먹으려고 하는 남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가 막 남자친구에게 막 이런저런 잔소리해도 남자친구가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 주는 남자를 여자들이 진짜 좋아해요. 진짜. 예. 그렇게 무던한 남자 그걸 여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거거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아이, 경청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이, 참네. 답답하네. 오케이, 오케이는 좀 공부 좀 하세요. 이게 진짜 그거 아니라니까. 예. 그냥 무던한 남자가 뭐냐면 그냥 무시하면 돼요. 여자들은 원래 그런 존재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주라는 거지. 그거 갖다가 뭐 경청은 무슨 경청이에요. 경청해주면 귀가 아파요. 아이, 참네. 답답한 사람이네.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예, 너무 그렇게 너무 막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그러려니 하라는 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남자는 그런 무던한 남자예요. 그렇게 응? 뭐라고 하든 그냥 그런가 보다 허허 그리고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지 말고 내가 영향받아서 예민하게 야, 닌 잘했어? 너는 선물해줬어? 뭐 이런 식으로 싸우면은 그 남자의 가치는 추락을 하는 겁니다. 땅바닥으로 완전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경험하시면 돼요. 예. 그런 남자가 제일 좋은 남자예요. 예. 아시잖아요. 그죠? 일일이 반응하고 예민하게 하고 그냥 막 그러지 말고 어쩔 때는 반응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그 전략 중에 그래서 슈 테스트 전략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패스 앤 리워드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지나가고 한 번은 반응하고 예, 한 번은 지나가고 한 번은 반응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내용이고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냥 그래. 여자들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 당연히 내가 보호해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는 존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거 갖다가 뭐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자를 대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장기 연애를 하실 생각이면은 더더욱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빛진주님도 그렇지만 이제 너무 안 하면 답답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예, 너무 안 해도 답답하지만 사랑해요. 예, 이렇게 너무 안 해서 답답하기만 하지만 사랑하는 거죠. 예,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뭐 잠수를 타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이게 은빛진주님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잠수를 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 그게 뭐 여자분들이 많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 그건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실. 예. 아무튼 제가 요까지만 하고 예 일단 호진호님이 여자의 확신을 받지 못하는 불안감을 묻어나게 여유있게 능청스럽게 넘어가며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걱정일 만큼 그릇이 작은 사람이구나 느끼지 않게 안도감을 주라는 거죠. 그죠? 예, 약간 그릇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냥 여자친구가 원래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적당히 컨트롤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였으면 제가 여자친구가 막 불안하게 행동해. 그러면 너 요즘에 많이 힘들어? 쉬는 게 좋겠어? 라고 해서 얘기를 해주고 나는 그걸 분리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작업을 하실 때는 그냥 무던하게 하하 대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그건 무시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만 먼저 일단 되게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한다. 그러면 그걸 철저하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아니면은 역으로 질문하셔도 돼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대충 흘리면 돼요. 그거 갖다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예. 정말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안 하면 돼요. 예. 제가 다음 시간에 쉬 테스트에 대해서만 따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됐죠. 우리 노진호님, 호진호님, 제가 그 별풍선도 받았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그 C 테스트에 대해서만 따로 정리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 알겠죠? 이러면 되죠. 예. 그거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내일 알겠죠? 네. 그것만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그런 남친을 이렇게 까칠하게 만든 데는 제 역할이 커요. 인정합니다. 문제는 제 삶이 힘들어 어느샌가 변해버린 제 성격 때문인 것 같아요. 만나고 1년여간은 저도 크게 예의를 벗어나지 않고 만나게 되었는데요. 2년째부터 제가 하려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인생의 슬럼프가 시작됐고 우울한 날이 많으니 항상 화가 나가 있었고 죄 없는 남친에게 그걸 많이 화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여자들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하면 문제가 돼요. 예. 여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할 줄 알아야지 내가 이쁨 받는 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늘상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신경질 내고 예민하게 굴고 화냈어요. 남친은 한결같이 받아주고 존중해주고 진심으로 조언해줬어요. 저도 남친을 그만 만나야겠다는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화내고 나서 뒤끝 없이 사랑을 해주는 남친이 신기해서 이유를 물어보면 싸울 때는 힘들지만 저랑 있으면 화내지 않을 때나 대화하는 그 상황에는 심적으로 자기가 뭔가 마음속에 뭔가를 채워주는 느낌이 있대요. 자기 눈에는 이뻐 보여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뻐 보여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남친은 평소에 제 눈치를 잘 살피는 사람이었고요. 제가 조금만 기분이 안 좋으면 싸움이 나고 다그치니까 그랬을 거예요. 반대로 제가 기분 좋아하면 세상 모든 걸 가진 듯하게 행복해 했어요. 좋을 때는 평소에 개그 코드도 잘 맞고 섭섭함을 느낄 수 있는 감정선도 비슷해요. 그건 서로 알아서 맞추려고 안 해도 불만 없이 맞았어요. 연락 문제도 없었고요. 생활 패턴도 비슷해서 싸울 일이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작은 것이라도 내 스스로 계획이나 마음에 안 들면 자주 화나는 게 문제였어요. 남친은 저더러 자비 없는 폭군이라고 칭했고
이런데도 나를 만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런 거는 없대요. 그냥 좋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라고 버티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남친을 화나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내년 초에 결혼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조건으로 임대 아파트를 알아보는데 남친은 저보다 태연해 보여서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거냐 따져 물으면 남친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결혼하고 다닐 만한 안정적인 회사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예. 자, 뭐 내용은 많이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꿀슈닝님, 꿀슈닝님, 제가 여기까지 딱 읽어봤는데 내용이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이 없어 보여서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끝에 헤어지기 보름 전 내용부터만 조금 읽어볼게요. 헤어지기 보름 전에도 싸웠어요. 이것도 또한 별거는 아닌데 제가 또 별거 아닌 거에 크게 화를 내서 저도 결혼 앞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해서 싸웠다고 합니다. 예. 근데 어떤 내용인지 금방 이해가 됐어요. 예. 자, 이런 문제가 저희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을 때는 정말 잘 맞고 서로 헤어지면 다른 사람 못 만나겠다는 말을 해왔으니까요. 제가 화가 많은 이 모습은 근래 2년 동안 생긴 단점이라 원래 성격은 아니에요. 이거 우리 꿀슈닝님 잘 아셔야 되는 게 꿀슈닝님을 이렇게 화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남자친구예요. 냉정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그 꿀슈닝님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꿀슈닝님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꿀슈닝님을 이렇게 화나게 만든 건요 남자친구가 봐줘서 그런 거예요. 응? 제가 얘기했죠. 인간은 A라는 행동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꿀슈닝님이 A라는 행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짜증내고 화냈어. 그죠? 근데 남자친구가 이걸 갖다가 그냥 봐줬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 봐준다고 내가 받아주고 다 참아준다라는 거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응?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꿀슈닝님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남자친구가 관심을 보여줬겠죠. 지금 보시면요. 대부분의 남자친구가 하는 행동을 갖다가 제가 행동 패턴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꿀슈닝님이 짜증내고 화내잖아요. 그러면 그때 남자친구가 자기를 봐줘요. 그런 행동 해요, 안 해요? 꿀슈닝님 잘 정확하죠, 제가. 그죠? 남자친구한테 막 화내고 짜증내면은 남자친구가 그때 그 꿀슈닝님을 봐줘요. 예.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꿀슈닝님은 자꾸 화내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화내고 짜증내는 여자가. 예. 이게 제 여자친구도 그랬어요. 제 여자친구도 전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 똑같은 일이에요. 이거 이렇게 완전 똑같아요. 이 내용이. 예. 저 만나고 얼마나 되게 좋아졌는데요. 예. 저 만나고 제 여자친구가 얼마나 화 안 내고 엄청 좋은 여자가 됐는데요. 예.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응? 달라져요. 예. 어떤 남자를 이거는 내가 학습의 문제라고 봐요. 이거는 남자분이 2년 동안 꿀슈닝님을 그렇게 버릇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나를 어떤 여자로 만들지는요, 남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남자는 선장이라고. 선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거 되게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죠. 내가 어떤 여자가 될지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응? 예, 진짜 그래요. 진짜. 예.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호진호 님도 그렇고 제가 주한스 님도 그렇고 좋은 선장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제가 매일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요. 이 꿀슈닝님의 사연을 보면은 남자친구가 프레임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사실 보시면 아시지만 그 꿀슈닝님의 사연에서 남자친구의 행동 태도를 갖다 쭉 분석을 하면 남자친구는 별로 원하는 것도 없고요. 여자친구 말고 딱히 다른 여자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여자를 만날 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짜증나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딱히 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남자친구분이 하시는 행동 태도를 보면은 대부분이 뭔가 프레임이 높고 자기가 뭔가를 원하는 듯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럴 확률이 없다라는 거죠. 예, 꿀슈닝님, 그러니까 꿀슈닝님, 여자가 있으면 금방이라도 갈 수 있다? 그럴까요? 그렇게 쉽게 작업이 됐을 문제였으면요, 이렇게까지도 계속 남아있지도 않았어요. 예. 이 남자가 쉽게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 꿀슈닝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였으면 내가 그렇게 간단하게 뭐 다른 여자가 생기면 금방 홀랑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문제였으면요, 이렇게 고민도 안 해요. 예. 응? 진짜 예, 제가 어떻게 남자의 인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남자가 태어나서 한 20살에서 25살까지는요, 여자분들이 많이 막 남자에게 막 접근을 해요. 물론 남자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운 좋게 사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내가 연애 실력이 좋아서 사귄다기보다는 그냥 대부분 운이 좋아서 막 누가 날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한번 호감을 표현해보고 막 이러다가 대충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여자분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내가 작업을 잘해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 나이가 들면요, 더 나는 나이가 들고 더 가치가 떨어지는 남자가 돼요. 남자들은 나보다 다 한참 나이가 어린 여자들을 만날 수도 없고요. 작업법을 모르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남자분은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꿀슈닝님보다는 위일 거 아니에요. 그죠? 35? 이 정도 됐다? 그러면은 거의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대부분이 이제 맞선을 봐야 되는 나이거든요. 맞선 보면은 괜찮은 여자 나올 것 같아요. 천만에요. 예. 예, 꿀슈닝님보다 더 좋은 남자를, 예, 30대 중반이죠. 꿀슈닝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제외요? 쉬웠다고. 이건 제외가 좀 시간만 지나면, 조금 시간 지나서 꿀슈닝님이 얘기를 하면은 제외도 쉽게 될 문제라고 봐요. 이거는. 음? 시간의 문제죠. 근데 꿀슈닝님이 너무 집착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외가 안 됐던 것 뿐이지, 사실은 시간 문제예요, 이거. 예. 시간 지나면 남자한테 연락이 와요, 꿀슈닝님. 예. 뭐가 있냐면, 제가 다른 분들 사연을 보더라도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용기가 없어서 아예 제외도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가 더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용기가 없어서 연락을 못 하거나, 뭐 아무튼 그 사람들의 삶에 치여가지고 연락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진짜. 그래서 30대 중반이다 그러면은 용기가 없어도 한번 연락을 해보기는 하는데, 30대 후반의 남자가 되면요, 용기가 없어서 자기 전 여자친구에게도 연락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응? 진짜 찌질한 남자죠. 예. 그러니까 진짜 바쁜 사람은 더 연락 못하지. 뭐 뻔하죠.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거죠. 예. 뭐 지가 상황이 안 되니까 연락을 못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우리 꿀슈닝님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되게 어려운 사연은 아니에요. 글은 길게 써주셨는데 어려운 사연은 아니고, 예. 뭘 하지 마세요. 예, 지금 뭘 하면 안 돼요. 예. 뭘 하지 마시고 그냥 한 3개월 정도는 내버려 두세요. 예, 꿀슈닝님. 여태까지 꿀슈닝님이 2년 동안 그 남자에게 스트레스를 준 것 때문에 남자친구는 지금 당장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꿀슈닝님, 이 남자는 진짜 저는 한번 다시 만나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이거는 꿀슈닝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남자가 아니에요. 진짜 꿀슈닝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거는 꿀슈닝님 지금 31살이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다른 남자 만나보시고 만나시는 거 진짜 추천해드려요. 예. 방에 올려주신 글인데 여자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꿀슈닝님이 연애수다방에 올려주신 글인데, 남자들은 성관계 안 해본 걸 부끄러워하나요? 이런 걸 물어보셨네요.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32살 때 만났어요. 겉보기에는 사람들도 수총각 같다는 느낌의 순진해 보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사귀고 나서 혹시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업소에서, 그러니까 매춘을 통해서 성관계를 한 게 전부다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런가 보고 하고서 넘어
보통 이럴 때 여자들이 진짜 헤어질까 말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꾸슈닝님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대. 이거 되게 이거 대인배인가요? 예, 이, 어, 야 이거 대단하네. 예. 그런데 한참 사귀다가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이래요. 예. 예, 이거 이해 안 돼. 여자분도 이거 되게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예, 저는 더 기쁘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조금 뭐랄까 창피했대요. 이게 남자들은 그런 건가요? 아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인 건가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신념에 따라 경험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의아했어요. 이거는 진짜 야 완전 이 꿀슈닝님 이 남자친구가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무슨 마법사를 사귀셨어요? 예. 이 남자분은 다른 여자 만날 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정확히. 예. 그러니까 없으면 믿어야지 안 믿어요. 예. 마법사예요. 업소간 마법사. 이거는 뭐 왜 안 믿어요? 업소를 왜 안 믿어? 그 남자 입으로 갖다가 얘기를 해줬는데 안 믿을 이유가 없지. 이건 다른 날이긴 한데 예. 그리고 또 하루는 남친이 본가에 오랜만에 갔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었냐고 물어봤더니 밖에서 고깃집에서 먹었대요. 그래서 좋았겠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실은 집에서 고기를 먹었대요. 그래서 집에서 먹은 게 어떻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하니까 웃으면서 말을 하니까 오랜만에 갔는데 집에서 먹었다고 하면 없어 보일까봐 그랬대요. 성관계나 집에서 고기 먹은 게 그냥 인간의 자격지심인지 남자들의 특징으로 드러난 건지 예, 궁금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이 남자분의 이 남자분의 자존감이 떨어져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꾸슈닝님, 이 남자는요, 정말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요. 예, 이런 남자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이건 남자의 특징이 아니에요. 이건 남자의 특징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이 사람 자체가 그냥 문제인 거예요. 예. 예, 이거는 냉정하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거는 어, 뭐 남자의 특징이 아닙니다. 예, 남자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남자들은요, 예, 여러 명의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건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 남자들은요 DNA를 가지고 있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인간은 인간은요, 태어나서 자기의 유전자를 많이 퍼뜨리는 게 자신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자기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퍼뜨려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그, 그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꿀슈닝님은 30몇 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못했다라는 건요. 그만한 능력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다른 여자들에게 굉장히 인기도 없었고 나는 쑥맥이었고 아무 능력이 없었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존감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거짓말하죠. 고기 먹는 거 가지고 왜 거짓말해요? 그건 진짜 이건 심각한 거죠. 엄청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엄청 심각한 수준. 2515님 축하드립니다. 축하. 연락 왔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연락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연락이 근데 음 예,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예. 진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업체 해가지고 돈 뜯기실 거예요. 100% 뜯기실 거예요. 이거는 자유다행님을 위해서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어디 가서 이상하게 사리 분별이 안 돼가지고 진짜 다른 데서 사기 당해요. 예. 대부분의 대부분의 제휴업체는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되는 게 대부분의 제휴업체는 여러분의 그 감정을 갖다가 돈으로 사기 위해서 당장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빨리 시도를 해야 돼요. 골든타임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당장 제외를 시켜야지 뭐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인간관계를 잘 생각을 하시다 보면요 이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예, 막 골든타임 얘기하면서 막 지금 당장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해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골든타임 없습니다. 예.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유리해지는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래퍼만 만난 기간이 되게 너무 짧지만 않으면 오래 걸리는 게 더 유리해요, 보통은. 예. 오래 걸리는 게 훨씬 오래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제외를 하시는 케이스가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보통. 예.